혹시 지금 모발 이식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이신가요? 그러면 모발 이식을 해본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시겠어요? 안녕하세요. 헤어라인 1200모낭 비절개 모발 이식 4년차 탈모니에요. 모발 이식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이시라고요? 모발 이식은 한 번에 비포 애프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탈모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이 고민을 하시죠. 사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. 탈모 치료 방법들 중에서 뭐 주사랑 약, 뭐 침이랑 한약, 탈모 두피 관리센터에서 MTS 관리 받기, 뭐 모발 이식 이런 방법으로 많이 치료를 하시는데 모발 이식 외에는 이렇게 한 방에 비포 애프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죠. 긴 시간과 비용 부담에 관리를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요. 뭐 더 빠지면 심겠다. 뭐 가발 쓰면 되지 않느냐. 근데 저는 이제 탈모 두피 센터에 있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보고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땐 되게 모발 이식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었거든요. 제가 워낙에 실패를 많이 하고 오시니까. 하지만 왜 정수리 탈모는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M자 탈모에는 모발 이식이 분명히 비포 애프터가 확 나기 때문에 M자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지 않을까? 내가 경험해보고 정말 효과가 있다면 사람들 유형에 맞게끔 모발 이식이랑 뭐 관리랑 뭐 이런 걸 추천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모발 이식을 결정하게 돼서 시술하게 되었어요.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릴 수 있다면 저는 돌리고 싶어요. 제 머리에 마루타를 삼은 걸 후회합니다. 정말 절박하셔서 필요하신 분들 계신 거 알아요. 하지만 꼭 신중히 결정하세요. 꼭. 제가 이식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. 그쵸? 먼저 제일 신경 쓴 거는 부작용이었어요. 그리고 헤어라인 쪽으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뽑아줄 수 있는 병원인가를 고민했고요. 그 중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메이저 병원, 그리고 입소문으로 유명한 그런 비메이저 병원, 이렇게 해서 한 8군데 정도 상담을 다녔어요.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제일 신경 썼기 때문에 부작용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봐도 모낭염과 일시적인 모발 탈락 정도 이 정도만 저한테 정보를 주고 제가 또 네이버를 많이 찾아봤지만 네이버에서도 제가 이렇게 신경 쓸 만한 그런 어떤 이식 부작용에 대해서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 긴가민가 했지만 그래도 결정했기 때문에 병원을 선택하고 이식을 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신중하게 고른 곳이 압구정동에 있는 병원인데 비절개로 유명한 병원이었고 하루에 한 건에서 2건 정도 대표 원장님께 받기 위해서 제가 정말 날짜를 기다려서 이제 이식 수술을 했죠. 금액은 860만 원 정도였고요. 그리고 정확하게 날짜가 2015년 5월 7일 날 이식을 했습니다. 저한테 왔던 첫 번째 부작용은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한 6에서 7개월 이상 동안 머리가 안 났어요. 머리가. 여기 모낭 채취한 곳 있죠. 한 측두부 쪽 2군데, 후두부 쪽 이렇게 한 2군데 이렇게 머리를 밀고서 뽑았거든요. 거기에 머리가 안 났어요. 주변 머리도 정말 막 같이 빠졌어요. 우수수 머리가 빠지는데 제가 출산 후 탈모를 겪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출산 후 탈모가 이렇게 우수수 빠지지 않나라는 그런 공포스러울 정도로 정말 많이 빠졌고 정말 3분의 1로 확 주는데 너무 무서워서 제가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. 선생님 저 지금 머리 너무 많이 빠지고 머리숱이 너무 줄었다라고 하니 쓱 보시더니 원래 머리숱 없었다고. 그때 당시에 그냥 넋놓고 기다렸던 건 아니고 비싼 앰플 온갖 앰플 다 써가면서 정말 관리 열심히 했고 한 머리가 난 거는 7, 8개월 정도부터는 머리가 조금씩 회복이 돼서 한 10개월 차에는 조금 더 많이 올라왔었어요. 두 번째는 진짜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건데 2주 동안에 신경통이 왔었는데 정말 아파 죽겠으면 진짜 입원해서 진짜 진통제라도 맞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닌데 왜 하루 종일 아파요. 정말 잘 때 빼고는 아파요. 그게 2주 동안 계속 갔었어요.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제가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런 신경통이 온다. 너무 아프니까 약 좀 처방해달라 라고 하니까 그거 약 안 듣는다고. 타이레놀도 안 듣는다고. 그럼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어쩔 수 없대요.
제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물어봤잖아요.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. 그러면 좀 미리 얘기해 줬으면 제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기 때문에 받아들였을 텐데 알고 있으면서 왜 얘기 안 해줬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요. 그 신경통은 정말 찌릿하면서 욱신거리는데 그냥 하루 종일 아파요. 그리고 세 번째, 신경통이 있는 동안 저는 돌발성 백모증이 왔었어요. 여기 사진 보시면 띠처럼 보이시죠? 제가 흰머리가 원래 있어요. 하지만 이 위쪽으로가 흰머리가 있지 이 아래쪽은 흰머리가 많이 없거든요. 그런데 저렇게 띠로 딱 두른 3mm 정도가 딱 2주 동안 머리 자란다는 머리 길이거든요. 제가 왜 다 기억하냐면은 저는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효과를 보고 어떻게 치료를 했고를 다 알아야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세세하게 제가 다 적어놨었거든요. 두피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랬을까요? 혹시 그 얘기 아세요? 마리 앙뚜아네트가 왜 감옥에 갇혔을 때 백발로 변했다. 이 얘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겪어보니까 그 말이 사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 백모증이 오고 나서 제가 정말 딱 자각한 게 있어요. 뭔 줄 아세요? 우리가 모발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뒤에서 머리를 옮겨 심는다.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백모증이 딱 왔다. 스트레스를 받았다. 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? 생각을 해보니 1200모낭을 제가 심었잖아요. 뒤에서 구멍을 1200 구멍을 낸 거다. 그게 끝이 아니라 여기다가 1200번의 구멍을 또 낸 거다. 총 2400 구멍을 뚫었다. 제 계산이 맞나요? 근데 거기다가 수술할 때 40방 정도의 추가 주사가 들어가요. 그렇게 생각하니까 두피가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? 그런 수술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. 많은 사람들이. 자, 이제 마지막 네 번째. 측두부가 꺼졌어요. 뭐 두피 꺼지는 거는 왜 원형 탈모 왜 스테로이드제 주사 맞으면은 이제 꺼지기도 해요. 근데 이식하면서 꺼졌다는 말은 저는 못 들었거든요. 근데 정확하게 채취한 부분 그쪽이 딱 이제 꺼졌어요. 그래서 제가 꺼졌다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. 그랬더니 아니라고. 그럴 리 없다고 하셨고 저는 뭐 검증할 길이 없으니 뭐 어쩔 수 없는데 하지만 저는 정확하게 알죠. 제가 교육하고 강의한다고 많은 분들을 교육하면 제가 제 두피를 데모로 많이 주고 촬영도 많이 해요. 두 번째 편은 이제 하루 동안의 모발이식을 어떻게 했고 어떤 과정으로 했고 그리고 앰플은 어떻게 뿌렸고 샴푸는 어떻게 뿌렸고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는 영상으로 다시 찍을게요. 다시 봐요.